서울 강남구 한복판의 우뚝선 한빛그룹 본사 빌딩은 오늘도 바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쏟아져 나온 직장인들이 유리문을 통과해 로비로 들어서면서 또 다른 평범한 월요일이 막을 올렸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작은 속삭임들이 오갔습니다. 사장님 또 늦으시네. 뭐 어때, 사위 사장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좀. 이런 대화들은 한빛그룹에서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었습니다. 박상우 사장에 대한 직원들의 시선은 복잡했어요. 겉으로는 예의를 지키지만 속마음은 다들 비슷했죠. 능력보다는 혈연으로 그 자리에 앉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한빛그룹은 건설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유통, 금융, 호텔업까지 손을 뻗은 중견기업이었습니다. 김 회장이 맨손으로 일궈낸 기업이었고 그의 딸, 지연은 명문대를 졸업한 후 유학까지 다녀온 똑똑한 여성이었어요. 그런 지연과 결혼한 박상우는 처음에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결혼 후 서서히 승진을 거듭하더니 결국 사장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죠. 오전 9시 30분, 박상우가 자신의 벤츠에서 내려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정장은 말끔했고 구두도 반질반질했죠. 로비를 지날 때마다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상우는 적당히 고개를 끄덕이며 응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를 피로감이 스미어 있었습니다. 사실 상우도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회사에서의 자신의 위치가 실력이 아닌 혈연 관계에 기반한다는 것을, 직원들이 자신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를 말이죠.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했지만 한번 굳어진 인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사장실에 들어선 상우는 가죽 의자에 몸을 맡기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멀리 보이는 이 자리,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였죠. 하지만 정작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서 느끼는 무거움, 직원들의 시선에서 읽히는 미묘한 감정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과연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지에 대한 의문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분기 보고서부터 시작해서 신규 프로젝트 기획안, 인사 발령 관련 문서들까지. 하지만 상우의 머릿속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어젯밤 아내 지연과 나눈 차가운 대화가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요즘 회사 일이 많이 힘들어? 응, 좀 그래. 그럼 집에 일찍 들어와. 아이들도 아빠 얼굴 보고 싶어 해. 간단한 대화였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복잡했습니다. 지연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그 자리에 앉게 된 이유를, 그리고 그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를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최근 들어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대화도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았거든요. 상우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성공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자신의 처지가 답답했어요.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지만 이미 사위 사장이라는 꼬리표가 붙어버린 상황에서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사무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웅성거림, 화장실에서 나누는 조용한 대화들, 그리고 무엇보다 유미 비서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유미는 29살의 똑똑하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이화여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영어도 유창했으며 업무 처리 능력도 뛰어났죠. 특히 상우가 사장이 된 후 그의 전담 비서로 배치되면서 둘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업무적인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상우는 집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회사에서의 고립감 때문에 유미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유미는 그런 상우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갔죠. 야근이 잦아지면서 둘이서만 남아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자연스럽게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사장님, 오늘도 많이 힘드셨죠? 유미가 커피를 타다 주며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우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를 피했고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거든요. 오직 유미만이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유미 씨 덕분에 버티고 있네. 고마워요. 이런 대화들이 반복되면서 둘 사이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업무 외의 개인적인 고민도 나누게 되었고 서로에 대한 관심도 커져갔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는 다른 직원들의 눈에도 띄었습니다. 요즘 비서실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아? 사장님이랑 유미 씨 사이 말이야.
쉿, 조용히 해. 들릴라. 이런 대화들이 사무실 곳곳에서 은밀하게 오갔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추측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구체적인 소문으로 발전했습니다. 상호와 유미가 함께 늦게까지 남아있는 모습, 둘이 나누는 은밀한 대화,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까지 모든 것이 직원들의 의심을 키웠어요. 신입사원 정우는 이런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25의 정우에게는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어요. 대기업 한빛그룹에 입사한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웠는데 하물며 이런 복잡한 인간관계까지 파악할 여유는 없었죠. 그는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선배들을 따르며 열심히 일했어요. 정우야, 커피 좀 타다 줄래? 유미가 웃으며 부탁했을 때 정우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선배 직원이 자신에게 일을 맡겨준다는 것 자체가 고마웠거든요. 하지만 그가 커피를 타러 간 사이 다른 직원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어요. 저 신입도 참 순진하네. 뭘 몰라도 너무 몰라. 곧 알게 될 거야. 다 알게 될 거야. 이런 대화들이 정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커피를 타서 돌아왔고 유미에게 건네주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한편 상호의 사장실에서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유미가 서류를 정리하며 상호 곁에 서 있을 때 둘 사이의 거리는 업무상 필요한 것보다 훨씬 가까웠어요. 상호의 손이 유미의 손을 스치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듯한 긴장감이 사무실을 감쌌습니다. 사장님, 이 서류 어떻게 처리할까요? 유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고 상호의 대답도 어딘지 떨리는 듯했어요. 이런 장면들이 반복되면서 둘 사이의 관계는 점점 더 위험한 영역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밖에서는 직원들의 수근거림이 계속되었고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죠.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상우는 집에서의 소원해진 관계와 회사에서의 외로움 때문에 점점 더 유미에게 의존하게 되었어요. 유미 역시 상우의 아픔을 이해한다며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도 상우와 유미는 사장실에 남아 있었어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야 한다는 핑계였지만 실제로는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였습니다. 유미 씨, 정말 고생 많네요. 이렇게 늦게까지. 괜찮아요, 사장님. 저도 이 일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유미의 말에는 업무에 대한 열정 외에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상호도 그것을 느꼈고 둘 사이의 공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사장님, 많이 힘드시죠?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유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속마음을 유미에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 매일이 고역이에요. 집에서는 아내가 점점 차가워지고 회사에서는 사위 사장이라며 무시받고 유미 씨만이 나를 이해해주는 것 같아요. 상호의 고백에 유미는 그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졌고 금지된 선을 넘나드는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청소 아저씨가 사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청소해도 될까요? 둘은 급히 떨어져 나앉았고 겨우 위기를 모면했어요. 하지만 이미 선을 넘을 뻔했다는 사실에 둘 다 당황했습니다. 그날 밤 상우는 집에 들어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유미와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바라보며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유미에 대한 그리움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3시, 평소와 다름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상우는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사장실로 돌아왔고 유미는 그를 따라 들어가 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사무실 밖에서는 정우가 서류를 정리하며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죠. 오늘 회의는 어떠셨어요? 유미가 물었을 때 상우는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별로였어요. 이사들이 또 사사건건 트집을 잡더군요. 힘드시겠어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유미의 배려에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가 커피를 타러 나간 사이 상우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요즘 들어 모든 게 힘들었어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답답했습니다. 유미가 커피를 가져왔을 때 상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유미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사장님. 유미의 목소리는 떨렸고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이성이 사라졌어요. 상호는 유미를 끌어당겼고 유미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지연이 한빛그룹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남편에게 깜짝 선물을 주려고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손에는 상우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죠. 오늘은 둘의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실례합니다. 사장님 계신가요? 지연이 정우에게 물었을 때 정우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께서는 지금 사장실에 계십니다. 정우의 순수한 미소와 함께 나온 이 말은 곧 모든 것을 바꿔놓을 운명의 한마디였어요. 지연은 고맙다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사장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죠. 결혼 기념일을 챙기러 온 사모님의 마음이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우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장실 안에서 벌어지고 있던 상황을 말이에요. 상호와 유미는 서로를 껴안고 있었고 마침내 금단의 선을 넘어 입맞춤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이성을 잃은 채 서로에게 빠져 있었어요. 지연이 사장실 문을 여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케이크 상자가 그녀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고 달콤한 딸기 크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하얀 크림이 바닥에 흩어지는 모습이 마치 깨어진 그들의 결혼 생활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호와 유미는 급히 몸을 떼어놓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거든요. 이게 뭐야?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상호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고 유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사무실 밖에서는 정우를 비롯한 몇몇 직원들이 떨어진 케이크 상자 소리에 고개를 돌렸지만 아직 무슨 일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감히 이런 짓을 해? 내가 사람이야? 지연의 외침이 사장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문틈으로 새어나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직원들은 모두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었죠. 지연아, 잠깐만, 오해야. 상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지연은 그의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오해? 내가 지금 뭘 본 건지 모를 정도로 바보인 줄 아나? 결혼기념일에 케이크까지 사와서. 지연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찼어요. 결혼기념일을 축하하러 온 자리에서 남편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 오해예요. 정말 오해라고요. 저희는 그냥 업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유미가 급히 변명했지만 지연의 분노는 이미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녀가 목격한 장면은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했어요. 남편과 비서가 서로 껴안고 키스하는 모습, 그것도 자신의 아버지 회사에서 결혼기념일에 말이죠. 업무 얘기, 그렇게 껴안고 입맞추면서 업무 얘기를 하는 거야? 지연의 말에 유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상황이 너무나 명백했거든요. 이때 사무실 밖에서는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다른 직원들은 달랐어요. 예전부터 돌던 소문들이 현실이 되었다는 걸 직감했죠. 역시 그랬구나. 진짜였네. 그 소문들. 하필 사모님이 직접 보다니. 결혼기념일인데 속삭임들이 사무실 곳곳에서 들려왔고 분위기는 급속도로 험악해졌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휴대폰으로 다른 부서 동료들에게 상황을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소문은 삽시간에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당신 정말 최저야. 나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서 우리 아버지까지 배신하는 거야? 지연의 말에 상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았어요. 그는 개인적으로는 지연을 배신했고 사회적으로는 장인을 배신한 셈이었습니다. 지연아,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어쩌다가? 이런 일이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야?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이제 복도에서도 그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유미는 견디지 못하고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사장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직원들의 시선을 피해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유미가 나가자 직원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평소 단정하고 우아했던 모습과는 달리 지금의 유미는 완전히 흐트러진 상태였어요. 모든 직원들이 무슨 일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연은 상우를 차갑게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집에 들어오지 마. 앞으로 우리 사이는 끝이야.
그리고 이 일이 아버지 귀에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야. 그녀가 사장실을 나서는 순간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케이크 부스러기를 밟으며 지나가는 그녀의 모습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야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소문으로만 떠돌던 일이 현실이 되었고, 그것도 이런 극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한빛그룹 회장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김 회장은 딸 지연으로부터 어제 있었던 일을 상세히 들었고,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사위로 데려왔더니 회사 망신만 시키는구나. 김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대단했습니다. 옆에 앉은 전무와 상무들도 숨을 죽이며 회장의 반응을 살폈어요. 모두가 이 사건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죠. 김 회장은 젊은 시절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오늘의 한빛그룹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회사의 명예와 체면이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그런데 사위가 회사 안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그것도 딸이 직접 목격하게 만든 것이죠.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사회를 당장 소집하라. 그리고 법무팀도 대기시켜. 김 회장의 지시가 떨어지자 회장실은 급작스럽게 바빠졌습니다. 비서들이 전화를 걸어대기 시작했고 각 임원들에게 긴급회의 소집 통보가 나갔어요. 한빛그룹 최고 권력자의 분노는 이제 본격적인 행동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박 사장에게 미리 통보를 해드릴까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김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어. 어차피 곧 알게 될 일이야. 한편 상우는 자신의 사장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젯밤 집에 들어가지 못했고 근처 호텔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휴대폰으로 지연에게 몇 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모두 거절당했죠.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어요. 지연아, 정말 미안해. 한 번만 만나자.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기회를 주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아무리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상우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지연의 성격을 잘 아는 그였기에 이 일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사무실 분위기도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소 인사를 하던 직원들도 오늘은 눈을 피했고 복도에서 만나면 어색하게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어제의 사건이 이미 회사 전체에 알려졌다는 뜻이었죠. 유미는 아예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몸져누웠다는 연락만 왔을 뿐이었어요. 상호는 유미가 걱정되기도 했지만 지금 당장은 자신의 상황이 더 급했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그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비서의 전화를 받은 순간 상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김 회장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적은 처음이었어요. 평소에는 사위라는 이유로 비교적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장인이었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장실로 가는 길에 마주친 직원들은 모두 상호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으로, 어떤 이는 비난하는 시선으로. 상호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었지만 그 시선들을 피할 수는 없었죠. 회장실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순간 상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어요. 들어와. 회장실에 들어선 상호를 맞이한 것은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들이었어요. 김 회장을 비롯해서 모든 임원들이 그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친근하게 대해주던 사람들도 오늘은 달랐죠. 앉아. 김 회장의 한마디에 상호는 의자에 앉았지만 온몸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장례식장처럼 무거웠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더욱 무서웠습니다. 내가 한 짓에 대해서 할 말 있나? 김 회장의 질문에 상우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대답해. 김 회장의 목소리가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분노를 느낀 상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 변명의 여지가 없지. 내 딸을 배신하고 내 회사를 망신시키고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김 회장의 질문에 상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이사회에서 내 해임을 결정할 거야. 더 이상 우리 회사에 있을 자격이 없어. 그날 저녁, 상우는 자신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어제 지연이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들어오지 마. 우리 사이는 끝이야라는 그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용기를 내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지연이 앉아 있었고 그녀의 앞에는 여러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상우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죠. 왔구나. 지연의 목소리는 평정을 되찾은 듯 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실망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우를 바라보지도 않은 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지연아, 내 말 좀 들어봐.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이. 그만해. 더 이상 변명하지 마. 지연이 상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말을 이었어요. 어제 밤 하루 종일 생각해봤어. 우리 결혼이 언제부터 이렇게 망가졌는지, 내가 뭘 놓쳤는지. 하지만 결론은 하나야. 당신이 선택한 거라는 것. 상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의 말이 맞았어요. 결국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그 여자와 언제부터였어? 지연의 질문에 상우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서서히 그렇게 된 것 같아. 서서히. 불륜이 서서히 일어나는 일이야? 매 순간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 지연은 이혼 서류를 상우 앞으로 밀어냈어요. 우리 끝내자. 그리고 위자료는 2배로 청구할 거야. 당신이 한 일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당연하지. 상우는 서류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혼할 때 서명했던 종이와 똑같은 모양이었지만 그 의미는 정반대였어요. 시작이 아닌 끝을 의미하는 서류였죠. 아이들은 당연히 내가 키울 거야. 내가 무슨 자격으로 아이들을 보겠다는 거야? 아빠가 회사에서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는 걸 보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봤어. 지연의 말에 상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아이들 얘기가 나오니까 더욱 현실이 실감났어요. 지연아, 아이들만큼은 뭐? 당신이 그들에게 무슨 면목으로 아빠라고 할 거야? 불륜을 저지른 아빠, 회사에서 쫓겨난 아빠. 지연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상우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법무팀에서 이미 모든 증거를 수집했어. 당신과 그 여자의 불륜 증거들 말이야. CCTV 영상부터 시작해서 휴대폰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까지. 재산 분할도 이미 정리했고. 지연의 치밀함에 상우는 놀랐습니다. 하루 만에 이 모든 걸 준비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직접 지시하셨어. 사위에게 배신당했다면서 법적으로 철저히 처리하라고. 그 순간 상우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아내를 잃는 것이 아니라 장인의 신뢰까지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죠. 바로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7살 딸 소영이와 5살 아들 준호가 아빠를 보고 달려오려 했지만 지연이 막아섰습니다. 위로 올라가. 아빠랑 엄마가 중요한 얘기 중이야. 아빠, 왜 어제 안 들어왔어? 소영이의 순수한 질문에 상우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빠가 회사 일 때문에 바빴어. 그럼 오늘은 같이 놀아줄 거야? 준호의 기대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상우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당신을 많이 못 볼 거야. 그게 당신이 선택한 결과야. 지연의 차가운 말에 아이들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는지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계단 위에서 지켜봤어요. 상우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상우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쓰는데도 손이 떨렸죠. 7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한빛그룹 전 직원들이 대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긴급 전체회의라는 공지를 받고 모인 것이었는데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와 달리 임원들의 표정이 매우 어두웠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온갖 추측들이 오갔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 사장님 관련된 일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아? 정우도 동료들과 함께 회의실에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정확히 무슨 일인지 파악하지 못했어요. 지난 목요일에 무언가 큰 일이 있었다는 건 알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죠. 김 회장이 단상에 올라섰을 때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고 평소보다 목소리도 단호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박상우 사장의 즉시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 충격이었어요. 특히 정우 같은 신입사원들은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일탈로 인해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으며 더 이상 경영진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김 회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직원들은 모두 무슨 일인지 알고 있었어요. 이미 소문이 회사 전체에 퍼져 있었거든요. 앞으로 한빛그룹은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여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추진할 것입니다. 김 회장의 발표가 끝나자 경비팀장이 몇 명의 직원들과 함께 사장실로 향했어요. 상우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개인 물품들을 상자에 담으며 지난 몇 년간의 기억들을 정리하고 있었죠. 사장실 안은 을씨년스러웠어요. 한때 권력의 상징이었던 이 공간도 이제는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상장들, 책상 위의 명패, 가죽 소파까지 모든 것이 이제 남의 것이 될 예정이었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만 회사 물품들은 두고 가셔야 합니다. 경비팀장의 말에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트북, 회사 휴대폰, 심지어 명함까지 모두 반납해야 했어요. 결국 그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몇 장의 가족 사진과 개인적인 소지품뿐이었습니다. 사장님 명패도. 경비원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상우는 책상 위의 명패를 바라봤어요. 한빛그룹 사장 박상우라고 새겨진 그 명패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반납해야 할 회사 물품일 뿐이었죠. 상자를 들고 사장실 문을 나서는 순간 복도에는 많은 직원들이 서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빛으로, 어떤 이들은 차가운 시선으로, 또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지만 그 시선들을 피할 수는 없었죠. 복도를 걸으며 상우는 지난 몇 년간의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처음 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의 설렘, 지연과 결혼한 후의 기대감, 그리고 사장이 되었을 때의 자부심까지 모든 것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서 있을 때 상우는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나 없으면 회사도 무너질 거야.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를 외면했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어요. 상우의 마지막 외침은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그의 한빛그룹에서의 마지막 모습이 사라졌어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오는 상우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이 빌딩의 주인 중 한 명이었던 그가 이제는 그저 쫓겨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석 달 후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상우는 위자료와 양육비로 재산의 대부분을 잃었고 아이들의 양육권도 지연에게 넘어갔어요. 한때 누렸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셈이었죠.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 해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한빛그룹에서의 스캔들이 업계에 알려져서 어디서도 쉽게 받아주지 않았어요. 면접을 보러 가면 면접관들의 시선부터 달랐습니다. 한빛그룹에서 근무하셨다고 하는데 퇴사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상우는 답변하기가 곤란했어요. 솔직하게 말할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하자니 들킬까봐 걱정이었죠. 결국 대부분의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몇 달의 구직 활동 끝에 겨우 작은 중소기업의 부장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직원 수가 20명도 안 되는 작은 회사였고 급여도 한빛그룹 시절의 3분의 1 수준이었어요. 사장실도 없었고 책상 하나 달랑 배정받은 게 전부였습니다. 첫 출근 날 상우는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어요. 예전에는 운전기사가 모는 차로 출근했지만 이제는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없었죠. 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직장인들을 보며 자신도 이제 그들 중 한 명이 되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서의 생활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무도 그를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단순히 부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어떤 신입사원들은 말을 놓기도 했어요. 하지만 상우는 참았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일자리라도 있는 게 감사했거든요. 한편 한빛그룹은 상우가 사라진 후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오히려 새로 부임한 전문 경영인 덕분에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매출도 늘었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어요. 상호의 마지막 외침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 증명하는 셈이었죠. 유미는 사건 후 바로 사표를 냈습니다. 더 이상 한빛그룹에 있기 어려웠거든요. 그녀도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다른 회사에 취직했어요. 상호와는 연락을 끊었고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목요일 점심시간, 한빛그룹 구내식당에서는 직원들이 냉면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우도 그 중 한 명이었어요. 이제는 신입사원 티를 벗고 제법 회사 생활에 적응한 모습이었습니다. 대리로 승진도 했고 후배들도 생겼어요. 사람 인생이 참 한순간이네요. 그때 일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 냉면은 진짜 맛있네요. 정우가 냉면을 후루룩 먹으며 한 말에 동료들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폭풍 같은 며칠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말이었어요. 맞아. 정말 한순간이었지.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고 냉면도 여전히 맛있고 선배 직원 하나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들에게 그 사건은 이미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어요. 인생은 계속 흘러가고 각자의 일상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사장님은 어떠세요? 후배 직원이 물었을 때 정우는 엄지를 들어 올렸어요. 훨씬 좋아요. 일도 체계적으로 시키시고 소통도 잘 되고 역시 전문가는 달라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전에는 뭔가 어색했는데 지금은 자연스러워요. 직원들의 대화를 들으며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네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뀔 수 있다니. 맞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을 소중히 살아야겠어요. 창밖으로는 한강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서울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하고 모든 것을 잊게 만들었어요. 상호의 이야기도 이제는 직원들 사이에서 가끔 회자되는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우는 냉면을 다 먹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날 사모님께 사장님이 사장실에 계십니다라고 말했던 순간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꿀 줄 몰랐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인생에서 작은 순간들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다시 일하러 가야겠네요. 정우가 일어서며 말하자 동료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한빛그룹의 하루는 평온하게 이어져 갔습니다. 상호의 추락은 완료되었고 세상은 그 없이도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아이러니였죠. 누군가에게는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에피소드일 뿐이었으니까요.